네, 반갑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신무환입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포탑 랠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멘토로 생각을 하는 또 하장열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서서 소개를 받으신 것처럼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 회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고 그 안 속에서 저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을 탓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이 책은 그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말대로 전문가와 수요자가 1대1로 직거래하는 시장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B2C가 아니고요. C2C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의 일상으로 들어온 미래의 직업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직업의 종류, 직업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양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꿈의 실질적인 모양을 새로 잡아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난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와닿는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또 프리랜서라는 또 단어가 나왔었고 또 기ግ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인디펜던트 워커는 이제 앞으로의 직업의 미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네,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는 세상이 왔고 이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요즘 시대는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죠. 웬만해서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코로나 시대 전후로 봤을 때 많은 변화 속이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직업적인 기회도 될 수 있고요. 수입에 대한 기회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기회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큰 변화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저는 어릴 시절, 저는 올해 42살입니다. 42살이고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고요. 아기를 좀 늦게 낳아서 10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굉장히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9년 동안 미국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유학 생활을 했었고, 이 사진에 보시는 게 제가 실제로 다녔던 고등학교의 전경입니다. 네, 미국 커네리컷이라는 주에 있는 남자 그 기숙사 학교고요.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있었고 공부 외에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친구들과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스포츠 생활을 함께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주입식 환경이 아니고 좀 뭔가 넓고 이렇게 자연에 오픈된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저한테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늘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이 미국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늘 시간이 많으셨고 친구들의 이런 방학 때 학교 근처에 오셔서 시간들을 항상 1, 2주 동안 같이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때 나도 유학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원해서 저는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경영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디자인과 건축과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제가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학교를 입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생각이었고 초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주 행복하게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졸업을 하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버지께서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하셨던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집 가세가 기우는 거를 제가 바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때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남자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남자는 결국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늘 사업으로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시간이 없었던 제 아버지를 목격했던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사업은 없다. 그냥 내가 택한 전공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직장인으로서 그냥 최고를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대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회사 입사를 했고 총 제가 직장 생활을 1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회사를 옮겼는데 첫 번째 회사도 외국계, 두 번째도 외국계, 세 번째도 외국계였고 전 외국계 기업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첫 번째 회사는 첫 직장이었고 뭔가 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의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회사처럼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업계에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런 IBM이라는 큰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고 과장 중에서 가장 어린 과장으로 제가 스카우트를 받게 되면서 그래도 나름 IBM에서 신무한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질 수 있는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으로는 저의 뭔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열정과 욕구를 조금 더 불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외국계 부동산 회사라는 이 컬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미국 3대 글로벌 3대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를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업계에서 가장 젊은 이사로서 그래도 명함을 내밀면 나름 직장 생활 치고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고 제 와이프도 삼성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그래도 괜찮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급여를 합하면 남들 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1년에 2번에서 3번은 꼭 해외를 나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는데 뭔가 삶의 풍족함이 없어지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원했던 거를 공부를 해서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늘 시간이 없었고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았었고 회사에서 주는 이런 매출에 대한 압박과 영업에 대한 압박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면 풍요로운 삶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지만 그런 상과는 좀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맞닿게 되면서 우연찮게 이 책을 읽게 돼요. 부의 추월사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기까지 평균 40년이 걸린대요. 네, 평균 40년.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는 올 수 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당신이 73세 치매 노인이 돼서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저는 직장생활 10년 차였습니다.
네, 10년 차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나름 이 상태대로 내가 커리어를 밟아간다라고 하면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됐을 때 한국에 진출돼 있는 자그마한 외국계 기업에서 그래도 한국 지사장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 평균 4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40년이면 그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요.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60에서 65세가 됩니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을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50대 중반부터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유로운 삶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늘 고민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 그때 저는 우연치 않게 뉴스킨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스트레스와 이런 과로와 막 제 몸을 챙겨가지 않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온몸에 아토피가 뒤덮여 있었고 이거를 고쳐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첫 직장에서 알게 된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을 소개를 받게 돼요. 네, 그분으로부터 저는 비즈니스를 전달을 받았고요. 그 제품을 하나 체험받으러 사무실에 갔다가 토요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왼쪽에 보시는 이 이영건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영 그 세미나였어요. 네, 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이 박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고인이 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세미나를 저 운 좋게 듣게 돼요. 맨 앞자리에서 들었고요.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내용들이 저한테 들어왔지만 하나 기억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스토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물통으로 물을 나르는 순간 시간적인 자유도 없을 것이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을 것이다. 근데 파이프라인을 아주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건립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었냐면요.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4학년 때 제가 졸업작품 전시회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3학년 여름 학기 때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끝나고 네, 학점이 가장 높은 수업을 택했는데 그 수업이 이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책을 제가 대충대충 읽었기 때문에 다른 건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게 났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 때 읽었던 이 책에 대한 스토리를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겼었고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형태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원하는 소득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내 시간과 몸을 써서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인데 이거 말고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월세 수입 같은 걸 난 벌고 싶은데 그럼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내 소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제가 생각했던 건물 임대 수입과 같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꼭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사인과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와이프와 함께 퇴근을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들어가면서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네,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하나도 넣지 않았다라는 이 철학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거는 하나도 넣지 않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픈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 철학을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 철학을 지키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슨 3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55개국이 넘는 국가에 진출을 해 있고요. 뭐 이런 네이버나 뭐 한국 증시 이런 데가 아니고요. 포브스라는 경제 채널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이미 발탁이 되어 있고 그 신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고요. 뉴욕 증시 NYSE 거기에 NUS라는 이 타이틀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상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 뭐 삼성, 포스코, LG, GS 뭐 이런 회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네이버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뉴스킨이라고 쳐보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검색 다 필요 없고요. 이런 DNB, 던앤브래스트릿이나 포브스나 이 NYSE 이런 공식적인 글로벌한 채널을 통해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을 치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이 포브스라는 경제 채널에서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상 구조와 그리고 업무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인디펜던트 워커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깃 이코노미에 아주 적합한, 그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거에 걸맞는 수입을 보장해주는 기업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기회와 시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장수시대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딸아이가 지금 10개월이 됐는데요. 저희 유아는 140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좀 42살인데요. 저는 못해도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100세 이상으로 사실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7, 80대의 생을 마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100세를 넘어서 그 더 먼 삶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대충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티에이징, 항노화,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젊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 고민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이런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가전제품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글로벌한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는요, 그 시장 규모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현재 330조 정도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2020년, 2025년이 되면요 약 1000조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에 중심에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서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 안에서 뉴스킨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에이지락이라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에이지, 나이를 락, 잠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누가 자꾸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노화된 유전자 세포의 92%가 젊은 유전자 세포로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믿겨지시나요? 내가 이 에이질락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거나 이 에이질락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 내 몸이 92%가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요, 원앤온리, 오직 유일하게 뉴스킨에서만 가지고 있고 뉴스킨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기술입니다.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이 에이질락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들, 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도 없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루미스파라는 제품, 에이질락미라는 제품, 갈바닉이라는 제품, 네, 넘버원 뷰티, 앳홈 뷰티 디바이스, 집에서 쓰는 이 홈 뷰티 디바이스로 전 세계 이 어떤 기관들에서도 인정을 하는 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요즘 누가 피부과 가나요? 누가 마사지샵 가나요? 집에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 제품들이 그 사람들의 화장대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질락 사이언스들이 들어간 또 건강기능식품들, 기왕이면 같은 제품들이라도 내 몸을 좀 더 젊게 만들고 항노화시킬 수 있는 제품들에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 플러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유명 할리우드 스타나 셀럽들이 이 에이질락 제품들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옆집 철수 엄마, 순이 엄마가 아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신 것 제니퍼 로페즈나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들이 이 뉴스킨 제품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질락 부스트라고 올해 초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식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제품 1분 만에 내 얼굴이 화이트닝이 되고 젊어지고 주름이 펴지고 리프팅이 됩니다. 네,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요, 바이오 어댑티브라 그래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네,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화장품에 맞췄습니다. 화장품 기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화장품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화장품은 너무 신기한 게 뇌를 가지고 있어요. 브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의 피부에 맞춰서 본인이 이 제품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체질을 바꿉니다. 수분이 필요하면 바깥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 주고요. 수분이 필요 없으면 수분을 튕겨냅니다. 이런 제품들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런 과학 기술들을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이 뉴스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안티 에이징 시장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사진이에요. 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현재 사진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이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을 전 지속적으로 먹고 바르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고 42살이지만 42살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제품들을 저만 사냐? 아닙니다. 이 뉴스킨 제품을 한번 접한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약 80명, 그러니까 80%의 재구매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제품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비쌀 것 같은데 80%가 재구매율이 유지가 되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 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유통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 10,000원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TV 채널이나 광고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하죠. 비싼 연예인들 써서.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제품이 유통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9만 원의 차익은 어디로 가나요? 네, 생산자는 10,000원을 썼고 소비자는 10만 원을 썼기 때문에 9만 원은 광고와 중간 유통 과정으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화장품을 사더라도 샘플을 받으면 저 직원 너무 착해서 너무 일 잘하네. No,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비용으로 샘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변화된 유통이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인데 이때도 광고라는 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지만 살짝 저렴하게 9만 원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었죠. 그러다 IT가 발달이 되고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더 집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가 없어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킨 TV에서 선전한 거 봤나요? 어디 면세점에서 파는 거 봤나요? 안 팝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이 없어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을 합니다. 자, 이 중간 과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된 중간 과정에서 일부를 생산 원가에 투입을 시키죠. 그리고 비싼 값에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4만 원, 만 원에 생산될 걸 4만 원에 생산을 하게 되고 10만 원에 유통을 해야 될 거를 8만 원에 소비자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가요? 품질은 아주 좋고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이 광고를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 제품 한번 써보고 너무나도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문 한번 내보세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 뉴스킨 제품을 알리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유통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에 광고를 해줬다라는 감사의 비용으로 이 광고비를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주 똑똑한 유통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소비자는 돈을 소비밖에 못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가거나 중간 광고에 다 돈을 쓰는 그 구조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 주도형 유통이에요. 기업이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질 좋고 올바른 제품 생산.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써서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입소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저희는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소비는 물론이고 제품 생산과 유통에도 직접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이 프로슈머가 좀 더 디벨롭이 되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아마존, 쿠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에어비앤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에어비앤비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하는 건요. 전 세계의 숙박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죠. 네.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에어비앤비는 연결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요즘 아주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전부터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지금도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못 읽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 책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5만 가지의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네 가지로밖에 안 나눠진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이 네 가지로 수입이 나눠진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고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5%의 사람들이고 95%의 돈을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왼쪽은 직장인과 자영업 혹은 전문 직종의 사람들, 오른쪽은 사업가나 투자가.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간과 몸을 써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시간과 몸을 써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요.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둘 다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하는데 일정 시간 이후에 자산 혹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무엇인가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 시스템은요. 뭐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토로 돌아가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네, 근데 저는 직장인이었고 기껏 해봤자 전문 직종에 그냥 하나의 회사를 차리는 자영업자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당신이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여유가 없다. 당신이 뭔가 큰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받지 않거나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당신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라라는 제안이 이 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런 지속적인 수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사업가와 투자가와 같은 이런 자산과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작은 건물 아니고요. 한 15층 이상 되는 큰 건물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을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글 공부하셔가지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처럼 맥도날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맹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맥도날드 본사,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음원 사이트에 내 음악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네 개 중에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세미나를 들어보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입은 이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와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 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준 이 플랫폼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를 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광고와 연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면 되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구조이고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뉴스킨의 소비자예요. 제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뉴스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뉴스킨 제품을 광고를 하는 거죠. 소비자를 연결을 시킵니다.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뉴스킨 제품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젊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런 플랫폼, 이 온라인 플랫폼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맥도날드 본사처럼 본사는 하나고 가맹점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플랫폼이면서 본사가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이
동일한 구조로 재프랜차이즈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로부터 6단계까지 프랜차이즈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오늘 소개받으신 분들이나 초대를 해주신 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저에겐 너무나도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점포가 없고요. 직원이 없어요.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획기적인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런 버핏, 이영건 박사, 네,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유명한 경제인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지 당신의 시간과 몸, 돈, 인생을 바쳐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런 시스템 내 사업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인생 평생 바칠 시간이 있거나 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만요, 저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1에서부터 숫자 1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언 것 같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0세 시대에 있는 나이표예요. 저는 27살 때까지 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27살부터 저는 36살까지 미친 듯이 제 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치고는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즉, 과거에 내가 뭔가 주입돼서 배운 그 무엇인가를 통한 선택으로 36살에 저의 위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36살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뉴스킨을 만났고 지금 5년에서 6년이 흐른 이 42살이 됐을 때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36살일 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은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을 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누군가한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5년이 되어서 47살이 됐을 때 저의 모습은요, 오늘 이 순간 제가 선택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선택이라는 걸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5년 뒤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현명하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그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저의 다른 동기들 혹은 저와 같이 직장 생활 했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47살이 됐을 때도 또 다른 삶을 살 거라고 확신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직장 생활 60 혹은 70까지 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저도 갖게 되지만 그 또한 그들이 만든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혹은 몇 년 전에 내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K 반등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1997년 IMF도 겪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이 K 반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스타트가 됨과 동시에 이 충격을 통해서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 반등 포인트라고 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산업군이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업사이드는요, 내가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를 축적을 해놨는지 언택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형 기술이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바이오에 집중 아니면 배터리나 인터넷 이런 게임 등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운사이드를 보세요. 내가 지금도 대면 사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부를 축적을 못해서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세 상점 혹은 영세 식당, 그냥 경기에 민감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다운사이드에 속해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 업사이드 중에서 언택트, 플랫폼, 바이오 이 외에 다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비즈니스 지속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이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 뉴스킨이 지금 그리고 있는 상승 곡선에 같이 올라타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네. 과거에 저는 왼쪽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미래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년 전에 저의 선택으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내린 선택으로 5년 후에 저는 완벽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어떤 것이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질문은 다 버려두시고 나는 오늘 이날, 이 3월 첫째 날,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저는 5년 전에 이 질문을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이 프리덤, 자유였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언제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뉴스킨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Whether your life is happy or not, it is your own choice. 네, 당신이 현재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 또한 당신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걸 하실 텐데 그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인상적인 또 강의를 해주신 신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